나와 내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슬기롭고 유익한 선택 건강 매거진. 지금부터는요, 습도가 높아지는 장마철이면 더 괴롭고 더 통증이 심해지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V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도 저희 건강 매거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생방송을 놓치셨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중에는요,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또 건강 매거진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건강 닥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건강 닥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허리 건강 지킴이 이종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척추 질환은요, 참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요. 허리부터 목, 발끝까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질환이 척추 질환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라 볼 수 있는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보면은 디스크와 협착증 둘 다 결국에는 허리 쪽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쪽 신경이 눌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점점 신경이 더 눌리게 되면은 허리 쪽에 있는 신경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도 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리 쪽에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허리는 점점 안 아파지면서 엉치랑 이제 허벅지 이쪽으로 아프시다가 이게 엉치도 괜찮아지시고 나중에 뭐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시다 아니면 뭐 발바닥이 시리시다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러한 통증이 생긴다는 건 저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긴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몸이 저희한테 병이 더 진행됐다고 말해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요때 미리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제 병이 더 진행되면서 신경이 눌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신경 변성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신경 변성이 오게 되면 이제 근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뭐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거나 한쪽 다리 근육이 빠지면서 이제 반대쪽보다 다리가 얇아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좀 진행되게 되면 약간은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수술적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된다고 하더라도 이 후유증 없이 치료되기까지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다리 쪽으로 가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미리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좀 방치하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래 방치하고 병이 오래될수록 치료도 어렵고 후유증도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일단 여러 가지 증상이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낸다면 우리가 좀 그걸 바로 좀 캐치해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이런 허리 통증은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고 부위도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척추 질환 치료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면은 일단 치료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합니다. 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로도 이제 척추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한 10분이 오시면은 한 9번 정도는 이제 치료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기존 전에 많이 시행했던 뭐 약물 치료라든지 뭐 도수 치료, 주사 치료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그 비수술적 치료 중에 가장 상위 개념에 있는 뭐 풍선 확장술 같은 게 있는데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 해결이 안 되시는 이제 한두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치료는 결국 이제 수술적 치료인데 허리에 이제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허리의 뼈에다가 나사못을 넣고 앞쪽에 인공뼈를 넣어서 두 뼈를 붙여버리는 이제 유압술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물론 이제 척추 유압술이 절대로 나쁜 수술이 아니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제 시행을 해주면은 네. 삶의 질이 이제 올라가는 좋은 수술 중에 하나지만은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이제 보형물도 넣고 절개가 큰 수술을 받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많이들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게 두려워서 계속 비수술적 치료만 받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척추뼈와 신경이 더 안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간단한 치료법인 이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 나와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시술에 이제 반응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척추 질환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나사못을 이렇게 넣고 앞쪽에 이제 인공뼈를 넣어서 유압해 주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라고 이렇게 개발된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 같은 거는 기존 치료와는 다르게 큰 절개가 필요 없이 이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눌리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뭐 황색 인대가 두꺼워진다던가 아니 앞쪽에 디스크가 있다던가 아니면 뼈가 두꺼워진 경우에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이 단일공 신경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그 병변까지 저희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0.7cm 정도의 굉장히 작은 구멍을 통해서 네.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카메라랑 수술 기구를 직접 넣게 되고 이 신경이 눌리는 병변 자체를 카메라를 가까이 가서 보기 때문에 그 병변을 제거할 때 신경 손상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절개 부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 같은 게 거의 없어서 대부분 이제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고 보통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그날부터 보행이 가능하시고 다음 날 정도면 대부분 퇴원이 가능하신 큰 장점이 있는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 어떤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도 들어가고 수술 도구가 들어가서 이제 수술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이제 절개가 아니라 구멍 하나만 뚫는 거기 때문에 흉터도 거의 남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기존의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눌리는 부위를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5에서 8cm 정도의 큰 절개가 필요했는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를 넣어서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 0.7cm 정도의 작은 구멍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 이거 자체로 수술 기구랑 카메라 같이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치료 성적도 굉장히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소 침습 단일공 신경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뭐 구멍을 2개 뚫는 뭐 양방의 내시경 시술 이런 것도 소개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네. 이게 또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척추 치료를 내시경적으로 치료하려는 시도는 예전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었는데 가장 먼저 시도됐던 거는 이제 단방향 내시경술이라고 해서 이 구멍 하나를 뚫어서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법이 개발됐었는데 네. 그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구멍 하나만 뚫고 수술하는 큰 장점이 있지만은 시야 자체가 좁아서 뭐 협착증이 심한 사람 같은 분들에게서는 적응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양방향 내시경술인데 네. 결국에 이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 하나로는 좀 힘드니까 이제 카메라 들어가는 구멍에 이제 수술기구 들어가는 구멍 하나를 더 뚫어서 두 개를 통해서 치료를 해주는 거고 네. 얘 같은 경우는 협착증가 같은 거에도 적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제 구멍을 두 개 뚫는다는 좀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고 이게 어떻게 구멍 하나로만 가능하냐 설명드리면은 예전보다는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오면서 화질 자체도 굉장히 올라왔고 기구마다 다르긴 하지만 카메라 끝에 보통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한 15에서 20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카메라에 넣고 안쪽에서 돌리게 되면은 이제 360도로 시야가 다 확보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협착증과 같은 수술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네. 결국 구멍이 두 개냐 하나냐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구멍이 하나니까 손상이 더 적고 입원 기간도 더 짧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네. 근데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술 기구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뭐 나사목 고정술 같은 것도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허리 상태가 다르시기 때문에 뭐 자신에게 적합한 내시경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상황과 어떤 허리, 척추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시술법, 수술법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단일공 신경 확장술에 대해서 저희 알아보고 있고요. 이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단일공 신경 확장술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작은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척추 수술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은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 수술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허리 밑으로만 이제 마취를 하는 부분 마취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 전신 마취에 부담이 있으신 뭐 고령이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구멍이 새끼 손톱만 하기 때문에 인대나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정상 조직이 망가지는 게 적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수술 받고 나서 보통 당일부터 보행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피가 거의 나지가 않아서 피가 나지 않으면 수혈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수혈을 받을 필요가 없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긴 하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척추가 눌리는 신경이 눌리는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수술 후에 성공률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단일공 신경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물이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계속 수술 부위를 시선해 주면서 수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술 후에 척수 수술 후에 감염 확률이 거의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수술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짚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이런 시술이나 수술 방법들도 점점 더 날로 환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으로 진화가 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민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시술의 간편함, 또 수술의 편리함, 정확성을 두루 겸비한 허리 통증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소 허리가 좀 아파서 고생하고 계셨거나 다리 쪽으로도 저림 증상까지 있어서 너무 힘드신 분들 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도 잘 낫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 다 좋습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0대 아버님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허리 수술 상담을 받다가 시술을 권유받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진짜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네. 병원마다 또 이야기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게 예. 사실 이제 허리 치료에 시술이랑 수술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시술 같은 게 해서 하고 나서 이제 해결이 된다고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사실 시술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성공률이 떨어지는 환자분한테 시술을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괜히 시술했다 나중에 결국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될 수가 있어서 예. 이거는 이제 환자분의 이게 협착이라던가 디스크 정도 이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협착이나 디스크 자체가 심하지 않아서 시술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하면은 시술하는 게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너무 심한 상태인데 먼저 이제 시술 먼저 해보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네. 요거는 시술과 수술 둘 다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2군데 정도 평가를 받아보시고 네. 결정을 하신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가능한 전문 병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집안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엉덩이와 종아리까지 아프고 저립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병원을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죠. 삐끗하시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허리 삐끗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때 삐끗하고 나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제일 많은 거는 허리 요추 쪽 염자인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허리만 아프시고요. 근데 엉치 다리 쪽으로까지 저린 게 생긴다 이러면은 대부분 이제 디스크 쪽에 문제가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허리만 아픈 경우가 아니라 다리 쪽으로 이제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건 신경이 눌리는 거를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방치하시기보다는 빨리 가서 더 심해지기 전에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아야지 뭐 수술 안 하고 시술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방치하는 건 좀 좋지 않은 선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엉덩이까지도 아프고 저림 증상이 있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간단하지 않은 질환일 수 있으니까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꼭 좀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시술을 2번 했는데 낫지는 않고 골반 통증까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이럴 때 가장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이 시술 같은 게 뭐 허리 시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봤을 때는 뭐 신경 성형술이나 이런 걸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시술의 장점 같은 게 부작용이 적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번 했는데 낫지 않고 뭐 골반 통증까지 생겼다 이런 경우에 시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술로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신데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척추 상황이 점점 나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지 이전에 시술 때 잘못돼서 나빠졌다 생각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도 네. 이 시술로서 해결이 안 되니까 추가적인 수술 같은 거를 고려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의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보시면서 나의 경우와 좀 비슷한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했나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본인의 치료를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64세 남성분이시네요. 네. 64세 남성분이셨고요. 처음에 이제 양쪽 엉치랑 종아리 뒤쪽 바깥쪽으로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걷기가 조금 힘드셨는데 처음에 대부분 이제 허리 아프고 다리 쪽 아프신 분들이 이제 근처 병원 가셔서 주사 치료를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주사 치료를 받고 통증 조절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 주사 치료라는 게 주사 약 안에 뭐 스테로이드 약이라던가 아니면 국소마취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맞으시면 처음에는 뭐 한 1, 2주 정도 괜찮으실 수가 있는데 네. 이분도 처음에 맞으시고 1, 2주 정도 괜찮다가 그다음에 맞으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가고 그다음에 맞으니까 2, 3일 정도 돼서 이 효과가 점점 떨어지셨고 사실 이게 효과가 없는데 계속 주사 치료만 받으시는 거는 오히려 이제 뼈랑 신경에 더 안 좋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러시다가 이제 걷는 게 보행장애가 오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보행장애는 조금 심각한 건데. 그렇죠? 네, 그 걷는 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오셔서 찍은 MRI를 설명드리면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례가 다 비슷한 MRI 보일 거라서 이번에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척추체 같은 경우는 보통 1번부터 6번까지 있다 설명을 드리는데 네. 여기 위에 잘려서 그렇긴 한데 앞쪽에 있는 척추체고 이게 2번, 3번, 4번, 5번 밑에가 꼬리뼈인데 저희가 설명드리기 쉽게 6번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있는 거고 뒤쪽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내려가는 게 신경 길이에요. 그래서 신경 길이고 안쪽에 신경들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건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길이 잘 내려가다가 이 4번, 5번에서만 지금 딱 신경기 하얗게 보이는 게 좁아져 네. 있죠. 그래서 앞쪽에 뒤쪽에 황색인대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꽉 눌러서 신경길이 좁아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신경 자체가 잘 못 내려가서 엉치랑 뭐 다리가 당기고 저린 이런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행 전에는 이제 뒤쪽에 이렇게 황색인대 때문에 신경길이 좁아져 있었는데 시행 후에 이게 구멍을 하나 뚫어서 여기를 뒤에 길을 넓혀주는 거예요. 신경 확장술이. 그래서 뒤쪽 부분에 길을 이렇게 넓혀주니까 하얗게 신경길이 잘 열려 있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도 아까는 내려가는 게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잘 내려가서 수술은 잘 됐고 환자분도 다리 저리고 아픈 통증은 바로 좋아지셨지만은 보행 장애는 이제 근력이 좀 떨어져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시간이 걸리셨지만 그래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전과 후가 이제 명확하게 달라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64세 남성분의 사례였고 척추 협착증이 있었지만 이렇게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사례 또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7세 남성분이시고요. 척추 협착증이셨네요. 네, 예. 이분도 77세 남성분이셨고 보통 70세에서 협착증이 가장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처음에는 이분도 이제 양쪽 엉치만 아프셨는데 이게 점점 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엉치, 종아리 후방으로 당기고 아프셨고 이분도 역시 이제 처음에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데 효과가 좀 있다가 계속 통증이 지속돼서 결국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원해서 시행한 MRI를 보시게 되면은 요번에 이제 3번, 4번 쪽에 길이 잘 내려오다가 앞쪽에 디스크도 좀 있고 뒤쪽에 이제 황색인대 두꺼워져서 길이 좁아져 있어서 그러네요. 요거를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저희가 시행해 드렸고 네. 시행 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뒤쪽에서 눌려서 신경길 하얀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제 구멍 하나 뚫어가서 뒤에를 열어준 거예요. 열어줬더니 이제 신경길이 뒤쪽을 하얗게 열렸고 네.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도 잘 내려와서 환자분 이제
엉치 종아리로 당기고 아프셨던 증상도 좋아졌던 대표적으로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77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고령의 환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르신이 치료를 받기에도 무리가 없는 시술 방법이 맞는 것 같네요. 네,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분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또 다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7세 남성분이시고요. 이분은 유압수를 이미 받으셨었고 예전에. 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67세 남성분이셨고요. 10년 전에 이미 4번, 5번 쪽에 협착증이 있어서 유압수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유압수를 받고 어느 정도 잘 지내시다가 한 5년 전부터 양쪽으로 조금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냥 뭐 좀 아프긴 한데 견디시다가 한 달 전부터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사진을 찍었더니 네. 이제 4번, 5번은 이미 나사못을 박아서 유압술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협착증이 생기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은근히 좀 계세요. 그래서 척추 유압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수술이고 그쵸. 그 분절에서는 이제 재발이 안 하는 큰 장점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척추가 5분절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한 분절을 움직이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분절에서 많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절에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좀 빨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바로 윗분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분도 그렇게 바로 윗분절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윗분절에 문제가 생기면은 4번, 5번에 나사못이 박혀 있으니까 3번까지 나사못을 받고 이렇게 연장해 주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뒤쪽에 구멍 하나 뚫어서 넓혀주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또 수술 후 전후를 보시게 되면은 수술 전에 이제 3번, 4번 쪽에 뒤쪽에 길이 꽉 막혀 있었던 게 저희가 구멍 하나를 뚫어서 뒤쪽을 열어준 거예요. 열어줬더니 신경길이 하얗게 열렸고 이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와서 환자분도 증상이 좋아져서 잘 치료된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과 후 명확하게 달라진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민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마철의 불정객,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 또 척추 질환, 멍치 통증, 다리 쪽의 저림,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병원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병원 가시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라도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저희 상담 내용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잘 들리시죠? 75세요. 네, 75세시고요.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니가 이종만 아닌 것 같은데 이종민. 네, 이종. 예,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어머님. 몰라? 네, 그래요? 어머니 어떤 증상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증상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나는 조금 전에 언니한테 얘기 다 하고 그러는데 원장님을 좀 직접 뵙고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네. 네, 지금 제 이종민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네. 이렇게 나이가 한 75세고요. 네네. 한 11년 동안 좀 아팠어요. 이렇게 예. 허리 척추 석건. 네. 그런데 한 1년 전?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웅치가 망치로 뭐가 꾹꾹 찔리는 것 같고 막 저리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자꾸 참고 일도 댕기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양짝
이거 뭐지 팔다리도 저리고 네. 요 앞에 뭐 저 가게 뭐 좀 사러 나가려고 이렇게 나가면은요 오른쪽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팍 넘어지고 힘까지. 넘어지고 네. 그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창피하고 네. 자식들한테도 그 이 얘기를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뭐야 이거 TV를 틀다 보니까 여기 원장님이 나오시길래 네네. 그 명찰 보고 전화드리고 요 밑으로 저거 자막이 나오길래 전화드렸어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한 허리 아프시는 지는 11년 정도 되셨고 1년 전부터 이제 다리 쪽도 통증이 생기신 거죠. 예. 예, 최근에 요거에 대해서 따로 치료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거 너무나도 막 되게 아프고 막 그럴 적에는 뭐지 이 꼬리뼈에다가 주사 치료. 좀 뭐 마취시키고 무슨 주사를 놓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걸 한 11년 동안 그것만 맞고 다녔지요. 그것만 맞으셨고. 최근에 예, 뭐 그런데 MRI 검사나 이런 검사 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거를 못 들어가요, 내가. 숨을 못 쉬어, 뭐 이렇게 무슨. 약간 폐쇄공포증과 좁은 데 들어가는 게 힘드셔서. 예, 거기 네,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떻게 살다 촬영해 보니까 보신 좀. 적은 없으시고. 네. 예? 그래서 MRI 촬영해 보신 적은 못 하신 거죠? 없었지요. 네네네.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것 토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한 11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으셨는데 이게 치료 자체는 이제 주사 치료만 반복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아프실 때 주사 맞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없는데 이렇게 계속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주사 치료만 하다 보니까 병이 조금씩 더 진행이 돼서 오른쪽 다리 쪽까지 통증이 있으시고 걷기 힘드신 상태가 되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정확한 거는 이제 안쪽에 신경을 볼 수 있는 MRI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증상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제 협착증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쵸. 협착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오른쪽 다리에 힘까지 빠지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 신경을 넓혀주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이고 이게 연세도 아까 75세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큰 수술이나 이런 거는 좀 하기 부담스러워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라던가 더 작게 할 수 있는 수술법으로 한번 치료를 받으셔야지 더 다리 쪽으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MRI 같은 거 찍어야 되는데 간혹 이제 좁은 데 들어가시는 게 너무 힘드셔서 못 찍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또 이제 재어드린 상태에서 찍는 방법 등이 있으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치료를 놓치지 마시고 검사하시고 치료 받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도 한번 주무신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치료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또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전화 연결 대신에 이제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접수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고 골반도 가끔 아픕니다. 어떻게 치료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30대 여성분이시면. 이제 허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협착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젊은 때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물론 지금 아프신 게 허리 골반 쪽만 아프신 상태셔서 디스크 자체가 디스크도 단계가 있거든요.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는데 이게 신경이 어느 정도 눌리냐 그리고 환자분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은 허리랑 엉치, 고관절 쪽만 가끔 아프신 경우에는 초기 가능성이 높아요. 초기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보다는 뭐 시술을 한 뒤에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아프신 채로 놔두지 마시고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은
얘가 더 진행되기 전에 멈추는 게 가장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예. 그렇게 치료받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많이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예후가 좋았던 단일공 신경확장술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3세 여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예, 예. 이 53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심한 허리 통증과 허벅지 뒤쪽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착증이 전에부터 있어서 5년 전에 이제 척추 시술을 받으셨는데 네. 그거 받으시고 좀 그럭저럭 잘 지내시다가 이제 다시 아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파져서 이제 주사 치료만 계속 받으셨는데 이게 협착증 같은 경우에 있으시더라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좀 누워 계시거나 뭐 집에서 쉬시면은 좀 견디실만 하세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굉장히 활동적이셨는데 이게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시고 이제 집에만 있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활동적이셨던 분이 이제 집에만 계시니까 약간 우울감 같은 것도 맞아요. 있으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찍어봤더니 보시다시피 이제 4번, 5번 쪽에 뒤쪽에 이제 황색인데 조금 튀어나와서 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이 조그만 이렇게 눌린 것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모두 움직이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신경 확장술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4번, 5번 쪽에 이렇게 뒤에서 눌렸던 부분을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쪽 부분을 넓혀준 거예요. 그래서 신경 길이 하얗게 뒤쪽 부분을 열리면서 신경이 못 내려오던 부분이 여기가 쭉 내려오면서 치료가 잘 됐던 사례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고 환자분도 이제 통증이 좋아지시니까 원래 즐겨 하시던 등산도 잘 하셔서 네. 지금은 훨씬 더 잘 지내시고 계신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몸이 일단 아프고 불편하게 되면 이제 마음에도 좀 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 정말 방치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하셔서 좀 건강하게 다 우리 노후를 잘 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단일공 신경확장술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제 방치해가지고 병을 더 키우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치료가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다음 사례는 어떤가? 이번에는 53세 여성분인데 동그라미가 많은 거 보니까 한두 마디가 아니에요. 예, 이분은 이제 한 군데가 아니라 세 분절이 안 좋으셨던 건데 이분도 처음에 이제 허리 통증에서 시작하셨다가 이제 엉치 다리 쪽 통증이 지속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해서 이분도 처음에는 이제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으셨는데 이게 처음에 효과가 있다 점점 없어지다가 결국엔 이제 다리 근력이 약해지셔서 오셨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니죠. 3번부터 6번까지 꼬리뼈까지 이제 세 군데가 안 좋아졌어요. 네. 협착증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나사못을 양쪽으로 4개씩 해서 8개를 넣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큰 수술이네요. 53세는 아직 젊으시고 좀 네. 받기가 아까워서 이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시행했고 네. 이렇게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멍을 3개 뚫어야 되는 건 있지만은 결국에 이쪽 부분에서 3번부터 꽉 눌렸던 신경 자체를 구멍 3개 뚫어서 뒤쪽으로 넓혀줬고 넓혀줬더니 안쪽에 내려가는 신경 다발들도 잘 열려서 잘 치료됐던 좋은 사례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공 신경확장술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마디를 한꺼번에 치료하는 것도 가능한 수술이라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종미 원장과 함께 시술의 간편함, 또 수술의 정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계시거나 또 뭐 엉치나 다리 쪽 저림 증상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방송 중에 전화 연결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계속해서 많은 참여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치료 사례를 쭉 보다 보니까요.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환자들마다 증상도 좀 제각각인데요. 이런 단일공 신경 확장술로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일공 신경 확장술 고려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시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 치료라고 하면 결국엔 수술인데 수술 같은 경우에 뭐 나사못을 넣거나 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받기 싫거나 아니면 절개가 큰 수술을 받기 싫으신 분들은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단일공 신경 확장술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장점은 결국에 뒤쪽에 있는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살아있게 되면은 원래 나사못을 넣어서 잡아줘야 되는 허리를 이제 근육 자체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운동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 받고 나서 예후가 훨씬 더 좋을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은 고려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척추 치료가 계속 최소 침습 쪽으로 가는 이유가 고령이거나 이제 만성 질환자이신 분들이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큰 수술 받거나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피하고자 점점 이제 최소 침습으로 가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수술법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 치료는요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은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네, 허리, 네. 옛날부터 디스크기가 있어가지고요. 수술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 다리가 이르다가 꿈떡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꿈떡하더만은 발이 엉치에서부터 밑에까지 막 발이 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만은, 저린 거는 못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리 수술 디스크만 수술할 수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압박이 오면서 이렇게 저녁으로 잠도 못 자고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신경주사니 뭐니 다 맞아도 소용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니게도 잠도 너무 저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이러고 지금 있어요. 이 병은 저 병은 좋다는 데는 다 댕겨봐도 못 잡는 거예요. 신경주사만 받고. 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디스크 터지기 전에도 다리 쪽이 저리거나 시린 게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떠셨나요? 노상 마찬가지예요. 디스크는 터지지는 않았어요. 터지지는 않고 병원에 가니까는 저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는 디스크 수술은 해도 이거 저런 거는 못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리 수술을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압박이 오면서 저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심해요. 지금. 그러면 그 통증 자체가 수술 전후를 비교하시면 좀 어떠세요? 똑같으세요? 예, 똑같아요. 하나도 안 잡혔어요. 하나도 안 하고. 예. 그래가지고 언제는 요새 이렇게 잠 없고 막 우울증처럼 이제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심해. 언제에도 잠도 못 잤어요. 네. 사실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 크게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수술이 조금 부족하게 됐거나 아니면은 적절하지 않은 수술이 된 경우에 통증이 남으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술은 잘 됐지만은 이 기간 자체가 좀 오래되셔서 만성화돼서 이게 남으신 상태인데 회복되는 기간일 수가 있는데 2년 정도 기다리셨으면은 사실 수술 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은 다 지나신 단계긴 하거든요. 보통 저희가 수술하고 6개월까지는 이제 좋아지는 걸 기다려 볼 수 있지만은
그 이유는 이제 좀 남으신 거다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수술하게 되면은 안쪽에 뭐 유착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저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적절한 수술을 다시 해줘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이 이제 유착이나 이런 게 심한 경우에는 이 유착을 풀어줄 수 있는 시술 같은 걸로도 가능한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얘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지금 많이 고통받고 계시니까 해결을 그쵸.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빨리 좀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세요? 76세. 76세시고요. 네. 자, 지금 어디가 어떻게 가장 불편하신지 이종민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예, 저기 다름이 아니고요. 네. 한 15년 전에 이 허리 시술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괜찮은데 네, 몇 년 전에 저기 뭐야 협착증도 좀 있었고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다리가 자꾸 부어요. 저리고. 그 저리고 붓는 게 최근에 심해지신 건가요? 한 1년 됐어요. 그게. 1년 되셨고 예. 걷는 거는 괜찮으세요? 걷는 거는 이제 다리가 부었으니까 좀 부으면은 무겁지. 그 걷기 전부터 다리가 아프신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붓기 전에는 아픈 거는 없었고. 붓기 전에는 없으셨고. 예, 제가 또 뭐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또 하지정맥 네. 수술도 했어요. 네. 예. 뭐 근데 이제 뭐 걷고 그럴 때 아프고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붓고 아주 발이 시려요. 이 발등이. 시려요. 막 시려. 뜨겁고 화끈거린 건 아니고 그냥 시리기만 하세요? 예, 시리고 저려. 시리고 저리세요? 예. 이게 뭐 사실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협착증이 있으신 상태인데 다리 쪽 증상이 협착증이 있으시면 저리고 시린 거는 당연히 있으실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보통 유병률로 보면은 협착증이 가능성이 제일 높으신데 이게 그냥 협착증이 심하지 않은데도 다리 쪽이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맥 혈관 쪽이 안 좋은 경우에 그렇게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전화 주신 어머님 같은 경우도 뭐 하지정맥류가 있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이 두 가지 질환을 같이 볼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협착증이 유병률이 더 높지만 그래도 정맥 쪽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공 신경확장술 치료 사례 만나보고 있습니다. 72세 여성분이시고요. 척추관 협착증 역시 앓고 계셨네요. 예, 70세 환자분들이 이제 협착이 가장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도 허리 엉축 통증이 있으시다가 결국에 이제 점점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종아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결국에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먼저 여러 번 받으셨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가 점점 이제 효과가 떨어지셔서 결국에 저희 병원에 오셨고 네. 와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제 4번, 5번이랑 5번, 6번 쪽에 뒤쪽에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길이 좁아져서 이렇게 협착증이 있으신 상태였고 네.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시행 후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눌려서 4번, 5번, 6번이 이렇게 좁아져 있던 거를 구멍 2개를 뚫어서 뒤쪽을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열어줬더니 뒤쪽으로 신경길이 열리고 안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종아리가 터지듯이 아픈 증상도 좋아지시고 엉치다리 저린 것도 좋아져서 잘 치료된 좋은 사례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짧게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4세 남성분이시네요. 네, 54세 남성분이시고요. 이분도 결국에 협착증으로 오셨어요. 이분도 처음엔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셨다가 다들 비슷하세요. 그래서 허리 통증으로 처음에 왔다가 이제 다리가 저리시고 이러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전에 입원에 이제 압박골절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시멘트 채워 넣으시는 시술을 받으신 과거력이 있으셨던 분이고 네. MRI 찍어보니까 이제 4번, 5번, 5번, 6번 사이에 신경 뒤쪽에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길이 꽉 눌려 있었고 요것 때문에 이제 종아리가 아프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일공 신경 확장술을 시행해 드렸고 이 두분절이다 보니까 구멍은 2개가 뚫렸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구멍 2개가 뚫려서 뒤쪽 부분에 이제 길을 터줬더니 네. 안쪽에 있는 신경기도 넓어지고 신경 다발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도 증상이 좋아져서 잘 치료된 대표적인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54세 남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이제 단일공 신경확장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이제 척추 치료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를 다 하는 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으셔야지 네. 한 가지만 하는 병원은 이제 한쪽 치료만 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다 잘하는 전문 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병원 한 군데만 가서 평가받기보다는 내 병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 한 2군데 정도 가시면 이제 네. 내 병이 어떤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데 가지 마시고 네. 한 2군데 정도 가셔서 평가받은 다음에 치료받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치료법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장수 파트너 건강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한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